104쪽을 보면 이제 그 제4절 행정법 관계의 내용 오늘 공부할 차례가 거기죠. 응?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냐면 행정을 행하는 주체와 그 상대방이 되는 객체 이거 공부했었어, 그죠? 그래서 우선 행정을 행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원래 국가가 있는데 국가가 또 이런 행정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공공단체에게 위임을 해서 하게 하기도 하고 일반 민간 사인에게 이제 위탁을 해서 하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행정을 행하는 주체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 이렇게 셋이 있고, 그다음에 그 행정 권한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행정 객체는 보통 일반 국민이지만 공공단체나 공무수탁 사인도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행정 객체 입장에 또 놓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4절 행정법 관계의 내용인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영역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두 줄이 있잖아. 그 내용이니까 국가 우리가 이제 그냥 행정을 행하는 주체가 여럿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국가였잖아. 그럼 국가를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자.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행정을 둘러싸고 관계를 맺으면 그에 따라 이제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도 서로 뭐 계약을 맺고 이러면 한쪽이 권리를 가지고 상대방 그에 상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개인과 개인 간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한 뭐 돈 빌려주는 계약을 했어. 돈 빌려주는 계약을 하면 빌려준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어? 돈 받을 권리가 있지. 빌려줬으니까. 근데 빌려간 사람은 갚을 의무가 있잖아. 응? 서로 간에 그렇게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죠. 응?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래서 국가로 대표되는 행정 주체와 그 상대방인 행정 객체인 국민하고 사이에는 행정법 관계, 행정법상의 어떤 권리나 의무가 발생한다. 응? 항상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이제 권리 의무가 생기는데 우리 행정법 관계 또는 행정법상의 권리 의무를 공권 공의무 이 줄임말이야. 뭐라고 하냐면 공법 관계에서의 권리 의무. 응? 그래서 우리 그 두 줄 써놓은데 읽어보면 첫째 그때 권리와 의무 해놓고 괄호 속에 공권 공의무 이런 말을 썼죠. 그 줄임말이란 말이야. 응? 공법 관계에서의 권리 의무. 응? 자, 이런 정도를 읽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권 얘기가 나와. 이 줄임말 공권 이해하죠? 응? 자, 근데 공권은 또 우리가 행정을 행하는 주체와 그 상대방인 행정 객체 사이에 서로 우리 국가만 개인한테 권리가 있느냐? 그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국가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또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했어. 그러면 국가는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어. 그 상대방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이게 공권 공의무야. 그렇죠? 응?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즉 공법 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 응? 국가적 공의무, 개인적 공의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권리 의무를 누가 갖는지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우리 거기서 공권이란 게 나오는데 공권 외우지 말고, 응? 외우지 말고 공권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공권이란 당사자가 이게 권리의 정의야. 당사자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도록 공법에서 부여된 법적인 힘, 뭐 이런 뜻이래. 권리가. 응? 그리고 이 권리를 국가로 대표되는 행정 주체가 권리를 가지면 그건 국가적 공권이라고 칭하고 상대방인 우리 행정 객체인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갖는 권리를 개인적 공권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외우지 마. 응? 그래놓고 그 밑에 1번 국가적 공권 얘기 나오죠? 이거 뭐 그냥 이거 거의 시험에 안 다뤄. 응?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 시험은 맨 밑에 제목이 뚝 떨어져 있어. 편집이 좀 아쉬운데 2번 개인적 공권이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 이제 시험에서 다루는 중요한 건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권리. 응? 개인적 공권 맨 밑에 이제 제목이 딱 있어. 개인적 공권. 응? 그러니까 원래 뭐 공법 관계에서 권리 줄여서 공권 그리고 더 말하면 권리라는 건 법이 보장하고 있는 힘, 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익 이런 정도로 그냥 대충 이해해도 돼.
응? 그래서 오른쪽에 올라가니까 의가 나왔죠. 의에 뭐라고 돼 있어? 우리 공법 관계, 행정법 관계에서 우리 민간인,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의 행정 주체에게 일정한 행위, 자기를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해라. 응? 법이 정한 어떤 행위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법에서 사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적인 힘, 이거를 개인적 공권이라. 그러니까 개인적 공권은 가만히 생각하면 누가 갖는 권리야? 개인이 갖는 권리다. 응? 그 권리라는 건 법이 보장하고 있는 힘, 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익,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응? 응. 그러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우리가 권리 또는 공권하고, 여러분 그 밑에 반사적 이익하고 이거 좀 구별해야 돼. 그래서 쌍가로 2번 나오지. 쌍가로 2번. 응?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어? 반사적 이익. 그죠? 반사적 이익하고 구별하는 거. 요기 중요 포인트. 반사적 이익하고 구별하는 거 중요 포인트. 자, 거기 보니까 먼저 우리가 공권이란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권리는, 그러니까 공권인데 공법 관계, 이런 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익이야. 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이익.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개인의 이익을 뭐야? 공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권리. 응? 여기서 이게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응? 개인의 이익. 그럼 반대로 반사적 이익은 뭐냐면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은 이익.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했었어? 거기 한번 읽어보자. 반사적 이익이란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이야. 응?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 그래서 읽어보니까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어디에 있대요? 응?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공익, 응? 사회 전체의 공익, 또는 나가 아닌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거야. 법은. 그래서 법은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응? 예를 들면 국가에게 뭐 하라고 했어?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러면 법에서 이렇게 의무로 정해놨어.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국가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럼 국가는 의무로 정해냈으니까 해야 되지. 누굴 위해서?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그렇지? 그런데 국가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 국민 어떤 사람, 개인은 이익을 보기도 하고 또 불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응? 바로 그런 게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 불이익이야. 응? 그러니까 합쳐서 반사적.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말하면 중요한 단어는 그냥 쉽게 오로지 공익 실현만 목적으로.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디만 있다는 거예요? 공익만. 응? 법은 오로지 공익만 오로지 공익 실현만 해서 국가는 뭐뭐를 해야 한다. 의무로 정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뭐야? 둘째지, 끝에 개인들이 반사적 효과로서 우리 사인, 개인들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 응? 이게 반사적 이익이야. 우리 일상생활의 예를, 흔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옆에 바로 지하철이 있어요? 전철 지나가? 지나가요? 좋은 데 사시네. 근데 이제 국가는 사회 전체,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 여기 인천시 같으면 인천 시민들의 어떤 교통의 편리 이익을 추구해야 되지. 시민들로부터 세금 걷어서 시민들의 교통 활동의 어떤 개선, 이런 걸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그래서 인천시나 국가가 여러분들 누군가의 집 옆에 새로 전철을 놔. 응? 그리고 역사도 집 근처에다가 거기다가. 근데 새로 전철 놓고 역사 놓고 그러면 그 근처에 사는 여러분 개인은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 반사적 이익이겠지? 왜냐면 그 개인을 위해서 전철 놓고 역사를 그 집 옆에 세워야 될 의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 응? 국가나 지방자치는 사회 대다수 다른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잖아.
그로 인해 어떤 국민은 이 혜택을 봐. 반사적 효과로서. 그지? 그게 반사적 이익이지. 응?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의 구성을 보면 뭐 셋째 줄 끝에 그 예가 있어. 그죠? 한번 눈으로 읽어봅시다. 공무원이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잘 지킴으로써, 잘 준수함으로써 어떤 민원인이 얻는 이익 같은 거, 사인이 얻는 이익. 또 법으로다가 의사에게 뭐라 하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된다. 거부하면 제재한다. 의사에게 의무를 부여한 거지. 응? 그럼 의사가 정당한 이유, 그러니까 정말 진료하기 싫은 환자가 왔어도 그지 진료를 해야만 해. 안 하면 처벌을 받아. 그러니까 국가가 의사를 규제를 하는 거야. 의사를 규제함에 따라 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거부를 당하지 않는 이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렇게. 그러면 동그라미 2번. 핵심은 이거야. 자, 여기 썼지. 권리는 공권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고 반사적 이익은 동그라미 2번 읽어보면 자, 이렇게 썼지. 공권은 법에 의해 직접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다. 응? 반면에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 않은 이익이다. 아, 이게 중요한 거래.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 않은 이익. 응? 자, 요거 꼭 대비시키고 이익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요? 어떤 차이를 가져오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밑에 저 이렇게 바탕 입힌 거 있잖아. 거기에 뭐라고 써 있나 보자. 뭐라고 써 있냐면 행정소송법 12조 원고적격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이 원고적격이라는 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대?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나한테 한 조치 위법한 거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거기 밑줄 쳐놨네. 법률상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그랬죠? 응? 행정소송인 취소해달라. 행정기관이 나한테 한 조치 취소해달라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대. 그러면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는 소송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법률상 이익이 바로 이거예요.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가리키는 거야. 이게 법률상 이익이야.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 그 행정소송법 12조에 밑줄 친 그 법률상 이익이 뜻하는 게 바로 법이 보호하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되는 거야. 행정기관이 나한테 어떤 조치를 했어. 근데 나는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받았어. 그 행정조치 때문에. 그래서 나 구제받으려고 나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으니까 이 행정조치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소송 자격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만약에 이 이익을 침해받으면 행정조치로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받으면 뭐가 가능할까요? 지금 말한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응? 원래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뭐부터 심사해? 이 사람이 법률상 이익을 그러니까 누구나 소송을 제기하는 국민은 행정기관이 한 조치 때문에 자기 이익 침해됐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소송으로 싸운단 말이야. 그 소장을 제출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이 사람이 자기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뭐 심사해? 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냐? 그렇지 않고 반사적으로 누려왔던 이익을 침해받은 거에 불과하냐? 어떤 이익을 침해당했느냐? 법원이 심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거 맞네? 그러면 소송 자격 인정. 그래서 소송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소송했으니까 그럼 어디 보자. 이 사람이 위법한 조치로 진짜 이익 침해 당했나? 응? 이거 심사해서 위법적법 판결 내리는 거야. 근데 법원이 이익 침해 당했다는 사람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받고 나서 일단 심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익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받은 게 아니네. 그럼 뭐야? 소송 자격 없음. 소송 자격 없는 사람이 소송했으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구비 안 됐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재판 거부. 소송 요건이 구비가 안 됐대. 재판을 거절당해요. 소송을 통해 구제 못 받는 거지, 그지? 그렇다면 정반대로 이거는 뭐야?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 않은 이익은 침해되어도 그러한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안 주어져요. 이쪽은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이제 위법한 행정조치 취소해서 없애달라. 그리고 이미 위법한 행정조치 때문에 피해 입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손해 본 거. 돈으로 물어달라.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손해배상 해달라. 돈으로 물어달라.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두 가지. 근데 이쪽은 이거는 손해배상도 안 돼. 그래서 이 책이 다 있는 거야. 이거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되는 거다. 이게 우리나라 법제도의 중요한 차이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써 있지. 둘째 줄 끝에 뭐라고 써 있어? 공권 이꼬로 법이 보호하는 이 법률사행이 침해된 경우는 뭐야? 행정쟁송, 줄여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고 소송 제기자격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된다. 그러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공부 시작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동그라미 2번이야. 바로 이게 이 용어의 개념, 공권과 반사적 이익.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어. 도로가 있고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여기에 뭐 하냐면 조그맣게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 근데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장사가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갖고 이제 그만 가게를 접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 네. 그래서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접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여기 시에서 보통 이제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이 하고, 시에서 여기다가 요 근처에,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 버스 정류장을 설치했다. 버스 정류장을 각 근처에. 그리고 여기는 또 경찰이 횡단보도를 설치해놨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모이게 돼. 모이게 되면서 장사가 잘 돼. 그러면 이 마트 주인은 이 횡단보도 설치와 버스 정류장 설치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되는 이익을 누리지. 근데 그 이익이 말하자면 여기서 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이익이냐,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이냐, 어느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가 또 경찰이 여기다가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한 건 이 개인 A의 이익을 위해서 해준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지도 않을 거라는 건 당연하지. 아마 횡단보도 설치는 여기 저 사람들이 저 도로를 횡단하는데 저쪽에 있는 횡단보도와 이쪽에 있는 횡단보도가 너무나 거리가 멀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단횡단을 하는 일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가운데쯤에 횡단보도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아마 이제 공익적 관점에서 검토 결과 여기에 하나 설치하는 게 적정하다 했었겠지. 그리고 시장도 버스 정류장의 간격이 너무 넓다. 조금 여기 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막 이 근처에 이래갖고 통행량도 많아지고 여기 버스 정류장도 하나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 공익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 시민들 전체 이익 관점에서 결정한 거야 설치. 근데 그로 인해 공익적 목적의 어떤 시장과 경찰의 조치로 인해 시민 마트 주인 A가 장사 잘 되는 이익을 본다. 그럼 이거 우리가 공익 목적의 활동으로 인해 개인이 얻는 반사적인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좋지.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이번에는 근데 여기다 횡단보 나중에 이제 한 1년이 지났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트 이 주인은 장사가 너무 잘 됐는데 너무 좁아갖고 지금 문제가 생겨. 우리가 옆에 가게까지도 확장했어. 그랬는데 확장한 지 한 2달 지나서 이번에 어떻게 시에서 여기 버스 정류장 폐쇄, 경찰이 횡단보도 없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유로, 응?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장사가 안 되게 되겠지? 그러면 이 마트 주인이 횡단보도 폐지하고 버스 정류장 폐지하면서 자기 불이익이 뭐다? 응? 이거 자기를 위해서 이거 폐지하면 안 된다. 이거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소송하면 받아줄까? 안 받아주겠지? 이거 이제 이해가 돼요? 이거 단지 법이 공익 목적의 활동을 하도록 돼 있어서 국가 등은 공익 목적의 활동을 한 것일 뿐이고 그로 인해 어떤 특정 개인이 이익을 보더라도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이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정책적 결정으로 폐지시키는 조치가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누려왔던 반사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됐어. 이익이 이제 이걸 침해됐다. 그동안 누려왔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됐다 하더라도 마트 주인 A는 그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지. 응? 그걸 자기를 위해서 유지해달라. 이렇게 폐지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 이익,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뭐 배상을 요구하고 할 수 있는 힘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응?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게 이해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거 다 암기다 이제. 응? 그 밑에 뭐 나왔어? 응? 그 밑에 판례 알아보기 하면서 페이지 넘어가면 어떻게 돼? 많이 나오죠? 응? 그죠? 다음 페이지까지 107조까지 나오죠? 판례들. 이게 더 시험에 쓰이는 것들이야. 이거 이제 암기해야죠. 그러면 하나하나의 사건 보면 여기 보면 다 소송을 제기한 거야. 응? 아까 말한 거 다시 나다. 누군가가 행정기관이 한 조치 때문에 자기 이익 침해받았다고 소송을 낸 거야. 근데 법원이 심사하더니 당신이 소송 제기한 당신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받아온 이익이 맞네. 소송 자격 인정한 게 있고 어떤 거야? 당신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익은 반사적으로 누려온 이익일 뿐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 아니었네. 당신 소송 자격 없음. 이런 거라고. 응? 그래서 자 우선 1번 판례 나왔는데 1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자. 응? 우리 조금 아까 위에 있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법률상 이익은 의 의미를 써놓은 거야.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말한다. 응? 법률상이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 사실상의 이익 이런 거는 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 즉 권리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자 그렇다면 외워야 돼. 자 2번, 3번, 4번 다 시험에 쓰이는 거예요. 2번, 3번, 4번 다 같은 논리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1번, 2번 공중 목욕장 허가, 목욕장업 허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요새 뭐 잘 찾아보기도 힘들어. 목욕탕, 그죠? 여러분들은 우리 옛날에는 동네마다 다 목욕탕이 있었어. 그리고 빨간색 벽돌로 이렇게 불 뜨고 올리고. 지금이야 그런 목욕탕 찾기도 힘들고. 지금 지방에 어디 가면 그런 거 불뚝이 있고 그러면 거기가 관광 명소야.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와 옛날에. 근데 지금이야 뭐 사우나 대중 해가지고 크게 규모로 해서. 근데 그것도 이제 별로 또 많이 없어져.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망했을 거야. 사람들 거기 목욕탕 못 갔잖아. 응? 한 2년간 영업만 되면 뭐 문 닫을 지경이 되는 거지, 그렇지? 모르지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가 모르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건 이제 예전 좀 판례니까 옛날에 목욕탕이 많았을 때 얘기다. 응? 자 간단하게 어떤 사건이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자가 있는데 A라는 업자가 이미 목욕탕 영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야. 허가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근처에 또 B라는 업자한테 새로 영업 허가를 또 내준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개념 따짐 아니구나. 신규 영업 허가를 내줬어. 그러면
여기에 목욕탕이 예를 들면 한 동네에 목욕탕이 2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손님들이 나눠지겠지? A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동네에 목욕탕 자기 혼자 있어갖고 쯤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새로 또 옆에다 누군가가 신청을 했고 목욕탕 허가를 해주니까 기존의 업자가 반발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이익 줄잖아. 그러면 이 사람 주장은 아니 이 조그만 동네에 목욕탕이 뭐 2개까지 필요 있냐? 응? 하나면 충분한데 왜 또 목욕탕 허가를 또 내주냐? 그래서 자기 이익 침해하는 새로운 영업허가가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다 하고 이거 취소해 하고 소송을 낸 거야. 자기 이익 침해 당했다고 새로 허가를 해줘서. 그럼 아까 말한 논리 법원이 이 기존에 먼저 여기 기존 업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온 이익이냐, 보호됐던 이익이냐, 아니면 공익 목적으로 뭔가 규제함으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누려왔던 이익이냐, 이거 따져본 거지. 근데 뭐로 판명 났어? 1번 보니까 자 일단 목욕탕 영업허가는 뭐 해주는 거래? 사업 경영할 권리를 설정해주는 형성적 행위, 이런 단어 나오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거 허가라고 쓰세요. 도구에다가 허가. 허가가 아니라 참 특허. 아이고 특허. 그 사업 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 요거 묶으면 그걸 다른 말로 줄이면 특허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서 거기에 사업 경영의 권리를 설정해주는 형성적 행위란 말은 너만 요 동네에서 독점해서 영업할 권리를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목욕탕 영업허가는 너한테만 독점해서 영업할 권리를 준다, 이게 아니래. 그런 조치가 아니고, 자 법으로다가 아무나 다 막 목욕탕 하려면 수돗물을 쓸 수도 있고 뭐 지하수를, 옛날 같으면 주로 지하수를 퍼올렸죠, 그죠? 막 아무나 다 지하수 막 자유롭게 막 퍼올려 쓰면 문제 생기죠. 응? 땅꺼짐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으로다가 아무나 그리고 목욕탕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위생 문제도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자유롭게 하면 안 된다. 사회 질서 유지, 응? 위생 유지 뭐 등등 이런 공익 목적을 위해서 법으로다가 일단 모든 사람 다 금지. 그리고 요러한 요건을 법에다 정해놔. 허가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해놓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만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금지를 풀어준다. 그래서 이건 법이 정한 공익 목적의 금지를 풀어주는 행위에 불과하대. 그걸 뭐라 그랬냐면 처지 끝에 경찰 금지 해제라 그랬죠. 자, 그 경찰 금지 해제, 그게 바로 허가라는 뜻입니다. 응? 허가. 그러면 용어 설명을 잠깐 곁들이면 경찰 금지, 근데 경찰이 의미하는 건 사회 질서 유지라는 뜻이에요. 원래 경찰 활동이라는 게 사회 질서 유지 활동을 경찰 활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응? 그러니까 사회 질서 유지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응? 일단 다 못한다, 금지, 응? 금지해놓고 법이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금지의 의무를 해제, 이제 넌 자유롭게 해도 돼 하는 그런 조치라는 겁니다. 응? 목욕탕 영업 허가가 특허가 아니라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다. 응? 그러면 우리가 이건 또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면허, 일단 모든 사람한테 법이 어떻게 해놨어? 모든 사람 자동차 운전 금지입니다. 그리고 법에다 뭐라 놨어? 도로교통법에 운전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서 우리가 시험 봐야지. 시험 보고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죠. 바로 이 운전면허가 뭐겠어? 그 운전면허 받으면 도로에서 나만 운전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거야, 나한테? 그건 아니지. 당신은 이제 요건을 구비했으니 법이 정한 운전 금지 의무 풀어줍니다. 당신이 이제 자유롭게 운전해도 돼요. 이것뿐이잖아. 너만 운전해라 아니지. 간단해. 특허는 당신만 해라, 독점적으로. 이게 특허야. 근데 이거는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다 해주는 거예요. 일단 법으로 사회 질서 유지를 해서 일단 다 못한다, 금지해놓고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을 최선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주는 게 허가입니다. 응?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 목욕탕 영업 허가는 특허를 해준 게 아니라 허가해 준 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동네에 그동안 A가 먼저 허가를 받았죠? 기존 업자? 그러면 A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아무나 못하도록 금지를 다 해놨는데 먼저 허가를 받아서 자기 혼자 한 10년 동안 혼자 영업을 해왔어요. 그리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마 허가해달라고 이 지역에서 영업한다고 신청한 사람이 없었는지, 그죠? 10년간 자기 혼자 한 것뿐이지 법적으로 이 구역에서는 A 한 사람만 영업할 권리를 준다. 이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A가 여기서 혼자 영업하면서 독점을 해왔는데 그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독점을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새로 허가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상 독점에 온 거에 불과해. 그죠? 그렇다면 혼자 영업함으로써 뭔가 많은 이익을 누려왔는데 그거는 아무나 자유롭게 허가받지 않고는 자유롭게 영업을 못하도록 법이 공익목적상 금지해 놓은 데 따라 반사적으로 혼자 사실상 독점에 거에 불과하다. 응? 근데 이제 누군가가 나 여기서 영업할래. 아마 누가 봤겠지? 이거 혼자 하니까 뭐 장사 잘 되는 걸 봤는지 여기에 목욕탕 하나 더 들어서도 되겠다 했는지 B가 새로 신청. 그죠? 그래서 행정위원회 검토하더니 허가 요건 구비했네. 허가 내줬다. 그럼 신규 허가 내줘서 기존 업자의 이익이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도록 그동안 누려온 이익이 반사적 효과로서 누려온 이익이기 때문에 침해당해도 감수해야 되는 거지. 그걸 소송으로 법이 보장하는 이걸 침해받은 거 아니까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음. 응? 그래서 읽으면 목욕탕 영업허가 특허가 아니라 허가다. 그래서 둘째부터 읽어봐. 기존 업자 목욕탕 부근에 신설 영업장을 허가. 응? 새로 목욕탕 영업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 기존 목욕탕 업자의 수입이 사실상 감소되었을지라도 그 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반사적 이익,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누려왔던 이익의 침해 또는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결론은 신규 목욕탕 허가 내준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응?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응? 그럼 여기서 목욕탕 영업 허가 핵심 단어 2개 추려보면 뭘까? 핵심 단어. 우리 행정법적으로 목욕탕 영업 허가는 특허가 아니라 허가다. 그리고 기존의 목욕탕 업자가 허가받아서 자유롭게 영업을 하면서 누려왔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이겁니다. 키워드가. 응? 그럼 똑같은 논리. 자, 3번 유기장 영업허가 논리 똑같으니까. 응? 유기장이라는 건 아마 놀이공원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거야. 응? 유기장 영업허가 뭐야? 설권행위가 아니고 특허가 아니고 권리를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걸 특허라고 합니다. 그것도 줄여서 설권행위라고 하죠. 특허가 아니라 뭐라고? 금지 해제하는 영업 자유회부대. 이거 허가라는 말입니다. 응? 논리에서 똑같고요. 4번도 똑같아요. 석탄 가공업 허가. 응? 자, 다 똑같은 거. 또 뒤로 갑니다. 특히 또 한 번 설명해 줘. 5번. 한의사 면허 나왔어요. 뒤로 가세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새 또 논란이 또 있더라. 이거는 시험가랑 직접 상관없는데 한의사의 영문 명칭에 닥터라는 영문으로 우리나라 한의사를 영문으로 이제 표현할 때 닥터라는 표현을 그동안에 안 넣었나 봐. 닥터라는 표현을 넣으려고 하니까 또 의사들이 반발 뭐 이래가지고 이게 또 약간 갈등이 있는 거더라고. 응? 자, 이 5번 사례는 우리나라는 이제 한의사들이 있고 또 그냥 양의사들이 있죠. 근데 그 정부에서 여기는 의사가 아니고 이제 약사였다. 정부에서 약사들한테도 한약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우리 보통 요새 약국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약국에 뭐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비닐봉지라고 엄청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한 감기약 같은 거 이렇게 한약 탕 이렇게 제조해서 봉투에 이렇게 해놨지. 뭐 한 1,000원, 2,000원씩 받잖아, 그지? 그 약국에서 한약에 해당하는 걸 만들어 팔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정부에서 그걸 풀었거든. 약사들한테도 한약 과목 몇 과목 시험을 봐서 합격한 약사들은 뭐 간단한 한약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응? 뭐 보약도 달여서 팔고 이렇게 한약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용을 하려고 하니까 막 들고 일어나서 한의사들이 사실 자기네들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막 들어서 아니 그 한약 만들어 파는 건 한의사들의 영역이지. 그걸 왜 약사들한테 허용하냐? 응?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한참 양측이 막 저 요새로 따지면 막 시청 앞이나 막 저 광화문 강에 모여서 막 데모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주장해. 자, 약사들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 왜 한약을 이렇게 그동안 비싸게 먹어야 되느냐? 응? 이제 국민들은 한약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응? 한의사들이 그동안 비싸게 팔아왔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약사들은 정부의 방침을 찬성하면서 그러죠. 근데 한의사들은 한약은 한의사에게, 양약은 약사에게, 뭐 이러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분리가 돼야 된다. 응? 이거 안 된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됐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법적인 논리, 그래서 이 한의사들이 소송까지 낸 거야. 응? 약사들에게 한약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부 조치다 하고 소송을 낸 거지. 응? 근데 여기 판결의 논리 아까랑 비슷하지. 한의사 면허 내주는 게 어떤 조치래? 한의사 면허 받은 사람들 니네만 한약을 독점해서 만들어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다. 이렇게 보나요? 아니지. 한의사 면허는 한의사들에만 그 한약을 만들어 팔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준 조치가 아니다. 그럼 뭐냐? 한의사 당신들은 자격 조건을 갖췄으니까 이제 법이 정한 금지를 푼다. 니네는 한약을 만들어 팔아도 돼. 이것뿐입니다. 좀 다르죠? 니네만 한약을 만들어 팔 권리를 준다. 이게 아니고 니네는 만들어 팔아도 돼. 한약 만들어 팔아도 돼 하고 허용한 것뿐이지. 니네만 팔라고 독점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목욕탕 영업허가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술집 영업허가를 해주면 A라는 사람이 술집 영업하면 A 너만 술집 영업할 독점권을 준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너는 술집 영업을 해도 돼. 이것뿐이지. 응? 마찬가지야. 한의사 면허 경찰 금지 해제하는 허가야. 허가라는 조치에 불과하고 이게 한의사들에만 독점해서 한약을 만들어 팔 수 있는 특허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공부해야 될 첫 번째 논점. 응? 한의사 면허 뭐라고요? 허가다. 허가. 응? 특허 아니다. 그러면 둘째 줄부터 사건 나오죠? 정부에서 정책상 누구한테? 양약사, 약사들에게도 한약을 만들어 팔도록 허용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한의사들이 혼자 해왔잖아. 한의사들만 한약을 만들어 팔아왔는데 그렇게 누려왔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그거는 공익보호를 위해서 아무나 한약을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한 자격 요건 갖춘 자들만에게만 한약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왔던. 응? 그러면 허용을 함으로써 한의사들이 그동안 반사적으로 누려왔던 이익을 침해하는 거에 불과. 그래서 어떻게 돼? 응? 한의사들은 뭐야? 약사들에 대해서 한약 만들어 팔 수 있는 시험 합격시킨 첩은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없대. 소송 자격 없대는 거야. 응? 논리 어때? 아까 저거랑 똑같잖아. 목욕탕 영업허가, 그치? 자, 이제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니까 다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의미하고 여러분들이 논리를 이해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5번 논리를 적용하면 어떤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저 누구야? 편의점 가면 약 팔지 않아? 뭐 배탈약, 소화제, 뭐 간단한 마시는 판코레인가? 뭐 이런 거 감기약도 팔고 하지? 두통약도 팔고. 응? 그것도 약사들 엄청 반대했어요. 자기들 밖으로 뺏기는 거잖아. 그래서 정부에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그동안에 뭐 수십 년, 수백 년간 이렇게 복용해 사람들이 써온 약으로 부작용이 별로 없고 검증된 몇 가지 기본적인 약. 응? 아니면은 막 밤에 아픈데, 그죠? 약국은 문 닫고 어디 가냐 말이야.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정부 정책상 편의점에서도
검증된 약, 이렇게 몇 가지는 팔도록 허용, 품목을 정해서 허용했더니 약사들이 막 반대. 약사들이 뭐라고 지금? 그죠? 그렇게 편의점에도 막 약을 팔도록 허용하면 국민들이 약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 국민 건강을 해치고. 약사들이 엄청 국민 건강을 생각하나 봐. 응? 근데 어쨌든 안 먹혔지. 그래서 정부가 풀었죠. 응? 근데 편해졌잖아. 응? 근데 약사들은 실제 소송을 제기 안 했어. 왜 안 했어요? 해봐야 지금 이 한의사 사건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정부에서 약사 면허를 내주는 게 니네만 약을 팔 독점권을 준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니네는 이제 일단 아무나 약을 팔도록 허용하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어제도 보니까 어제 기사 하나 보니까 뭐였더라? 무슨 몇몇 사람들이 말기암 환자한테 맹물 속여 팔았어요. 맹물이 무슨 암을 치료하는 무슨 뭐 자연 무슨 약이다. 그래가지고 뭐 4사람인가 몇 억을 뜯어냈더라고. 맹물 팔은 거야. 응? 이런 거 이거 당연히 처벌 대상이지. 의료법이야. 그래서 아무나 약을 팔도록 자유롭게 허용하면 사회 질서에 문제가 생깁니다. 국민 건강에. 그죠? 그럼 뭐 나도 뭐 개똥 막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이건 뭐 명약이다 해서 막 팔고 도망쳐버리고 그죠? 문제 심각하겠지. 그러니까 일단 법으로 다 모든 사람 약 파는 거 금지. 단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고 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금지를 풀어준 거야. 이제 니네는 약을 팔아. 니네만 팔라 하는 건 아니라 해서 니네는 팔아도 돼. 그 약사 면허가 바로 그런 허가라는 거예요. 특허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니네는 팔아도 돼 했지만 또 당신들도 팔아도 돼. 다른 사람들은 또 허용할 수 있는 거야. 요건 갖췄다고. 응? 그럼으로써 결국은 법이 보장하는 독점적 이익을 누려온 게 아니라 아무나 못 팔도록 공익목적상 금지해놓은 데 따라 기존에 허가받은 자들이 팔아서 어떤 약을 팔아서 누려왔던 이익은 공익보호의 결과로 아무나 못 팔도록 금지된 데 따라 공익보호의 결과로 반사적으로 들어왔던 이익을 침해받은 거니까 그런 말하면 쉽게 그동안에 자기네들만 사실상 팔아오면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던 것도 운 좋게 누려온 반사적 이익이고 그러한 이익이 이제 좀 침해되더라도 감수해야 되는 이익. 반사적 이게 침해일 뿐이다. 응? 자, 그러면 논리로 6번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의 목적은 뭐래요? 6번 판례. 정부에서 어느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내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는 목적은 수도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래? 첫째 끝에 있는 상수원을 확보하고 수질 보존이라는 공익 목적만 있는 거래요. 응? 그래서 어느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딱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엄격하게 통제가 됨으로써 그 물이 깨끗하게 수질이 유지되고 그런데 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그 근처에 이제 주민들이 살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좋은 물을 수돗물로 이제 공급받아서 생활했대 이거야. 응? 그랬는데 이제 정부에서 거기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 상수원 보호구역을 딴 데로 옮기나 봐.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 했는데 그럼 거기 그 지역의 부근에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거기 나와 있듯이 거기로부터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급수를 받아왔던 그동안의 이익은 뭐야? 공익보호의 목적의 달성됨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들어온 이익이니까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누려왔던 그 이익은 반사적으로 누려온 이익의 침해에 불과 손작이 없음. 자, 8번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 숙박업 구조 변경 허가 나오지? 8번 판례. 그러니까 원래 숙박업 허가가 뭐란 뜻이야? 숙박업 허가는 보통의 허가. 그럼 똑같아요. 아까 목욕탕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가 있는데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또 다른 숙박업 허가받은 업자가 뭔가 뭐 리모델링 하는 걸 허가했나 봐. 그러니까 기존 업자가 왜 저쪽에 뭐 매칭 더 올리고 하는 거 허용을 했느냐. 그 때문에 자기 뭐 피해본다 해가지고 소송할 자격 없대. 응? 자, 승량 숙박업. 자, 8번 꼭 체크하고
그 다음에 10번도 좀 체크해야 되겠다. 10번 체크하면 뭐가 나오냐면 자, 도로가 있어. 근데 여기에 핵심은 도로가 폐지되는 거야. 우리 이제 법적인 용어로 도로 용도 폐지라고 표현해. 응?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자. 도로가 있고 도로로 지정된 있고. 자, 여러분들이 이 도로 요새 같은 때 보면 여러분들 밤에 나가서 운동한다. 응? 낮엔 뜨거워서 못했는데 나도 어제 밤에 한 10,000보 걸었는데 이 도로 평상시에 뭐 산책 노릇으로 이용하던 그런 도로였어요. 그 정부가 정부나 인천시가 시민들 전체 산책하고 이런 도로로 이용하라고 제공한 거야. 그래서 A라는 사람 그 도로 산책로로 이용하고 해왔는데 이제 이 도로 폐쇄한대. 도로가 없앤대. 그러면 도로 폐지로 인해서 나 산책로로 더 이상 이용 못하네. 나 도로 이용하던 이익을 침해받았다. 이 도로 폐지 못하게 소송으로 싸울 수 있나? 이게 문제야. 여기에 첫 번째 10번 번호 판례 있죠? 10번 번호 판례 보면 두 가지 공부했는데 하나는 뭐야? 응? 자, 말하면 정부에서 도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제공함으로 인해 우리 개개인들이 얻는 이익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도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제공함에 따라 반사적으로 도로 이용하는 이익을 얻는 거래요. 응? 그런 결과 굵은 글씨 일반적인 시민 생활에 있어서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 있죠? 아까 산책로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은 도로 폐지하는 거로 인해 폐지에 대해 소송으로 싸울 자격 없대요. 응? 왜냐면 그동안 도로를 자유롭게 산책로로 이용한다든지 해서 도로를 이용해온 이익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한 데 따라 반사적으로 누려온 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응? 반면에 밑에 굵은 글씨 자, 도로 용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있죠? 자, 거기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그 밑에다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로 인접주민이라고 써요. 야, 도로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는 단어 문구 나오지?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도로가에 붙어 사는 사람. 응? 이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붙어서 뭐 상점을 한다든지 도로가에 집이 있어서 이 길밖에 딴 데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다든지 이런 사람이 도로 인접주민. 이런 사람은 이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불이익이 심하다. 응? 그래서 이 도로 인접주민은 도로 용도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을 인정. 응? 그러니까 도로로 제공되던 데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도로로 제공하다가 폐지시키는 조치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민 생활에서 도로를 이용하던 사람은 도로 폐지에 대해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없다고 보는 반면 도로가에 붙어 사는 주민이나 도로에 대문이 열려 그쪽으로 나 있어서 그쪽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민이나 도로가에서 상점하는 그런 도로 인접 주민은 도로 용도 폐지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인정됐다는 거, 응? 이렇게 둘로 나누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거기 수녀원 나오지? 수녀원. 자, 공부 요령은 시험은 잘 꽤 내는 편인데 자, 여기 보면 이 12번하고 오른쪽에 13번 12번, 13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12번 특히 제주도에 이명박 정부 때 뭐 했냐면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하는 사업을 벌였어요. 응? 지금 해군기지 건설돼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제주도에 이렇게 해안가가 있으면 뭐 강정마을이라고 하죠. 해안가 여기다가 무슨 해군기지를 건설한대. 근데 여기 해군기지 건설하기 전에 이 해안가 여기 뭐로 지정이 돼 있냐면 무슨 뭐 자연 보전 지역 그래가지고 개발 못하게 오염 못하게 자연 보전 지역으로 거기다가 뭐 등급도 있어. 1등급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지정이 돼갖고 오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어때요?
한편으로는 개발을 원하는 사람은 개발을 못하게 되는 불이익도 받지만 한편 또 깨끗한 자연환경 유지됨으로 인해서 또 그 좋아하는 사람들 혜택도 보는 거지.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1등급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지정이 돼서 환경보전이 잘 돼 왔었는데 여기에 해군기지 건설하려고 여기는 뭐야? 1등급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뭐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딱 바꿔놓는 거야 먼저 정부에서. 응?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자기들의 환경이익을 침해한다. 응? 또 수녀원이 또 환경이익을 침해한다. 소송을 낸 거야. 근데 12번은 간단해. 수녀원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환경상의 이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없대. 단체. 응? 환경권 내지 환경상의 이익은 살아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거야. 응? 그럼 수녀원이라는 사람이 아닌 수녀원이라는 단체는 환경상의 이익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환경상의 이익을 누린 자가 못 되니까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간단한 논리로. 수녀원 나왔다 그러면 소송 자격 인정됐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응? 또 13번 똑같아. 생태 자연 또 등급이 1등급으로 지정돼 있던 지역을 3등급으로 떨어뜨리는 환경부 장관의 조치로 인해 자기들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다. 이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했지. 근데 그 핵심 논리는 이거야. 어느 지역을 1등급 자연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부근에 살던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이익은 공익보호를 위해서 1등급으로 지정을 해놔서 유지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사적으로 환경상의 이익을 누려온 거에 불과하다. 응? 그럼 이제 그걸 등급을 낮춰서 그동안 누려온 이익을 침해받더라도 그건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니까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없음. 응? 13번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 하나 15번 더 하고 쉬는 시간 합니다. 15번을 보니까 외국인이 사증이면은 이제 뭐야? 비자. 응? 외국인이 비자 발급을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입국하겠다고 비자 발급을 신청했어. 응? 그런데 외국인이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신청에 대해서 비자 발급 거부 소송으로 싸울 자격 없음이 원칙입니다. 응? 그래서 15번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이 방가로 4번이에요. 4번하고 5번을 공부하는데 시험은 주로 4번이 주로 나옵니다. 방가로 4번을 보니까 쭉 읽어보면 사증, 즉 비자 발급의 법적 성질,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뭐 등등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겠다는 신청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 안 된다. 이 부분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응? 그래서 요 방가로 4번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나라하고 법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순수 외국인입니다. 응? 반면에 방가로 5번은 뭐야? 읽어보니까 국적법상 귀화 불허가 처분이다. 여러분 귀화라는 건 예를 들어 이미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해서 우리나라에 뭐 5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거주했고 우리나라에 직업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생업이 있고 뭐 등등 뭐 한 5가지 정도 요건 갖추면 우리 한국 사람 되고 싶다고 법무부 장관에 신청하면 인정해주는 조치가 귀화라는 게 있어요. 귀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우리나라에 이미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국내에 직업이 있고 뭐 이런 우리나라하고 이해관계를 이미 맺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이제 귀화하겠다고 한국 국적 갖겠다고 신청했는데 거부 이런 거는 그런 거부받은 외국인은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대요. 또 도입해 보니까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또 강제 퇴거 명령을 다투는 외국인. 이 사람들도 다 뭐야? 이미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있던 사람들이야. 응? 입국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로 왔냐면 유학생 비자를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국내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 사람 국내 기업에 그 외국인이 취업을 했어. 신분이 여전히 외국인이야. 그 처음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의 체류 자격이 뭐냐? 유학생 비자 발급을 받고 유학생 신분으로 머무는 거야. 근데 취업을 했어 국내 기업. 그러니까 이제 유학생 신분이 아니라 이제 뭐야? 취업한 사람으로서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 싶다고 신청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거부. 이런 경우에 그 거부에 대해서 그 외국인은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 지금 이 방가로 5번에 있는 외국인은 이미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대한민국하고 법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던 외국인들. 이런 경우는 뭔가 거부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인정된다는 거야. 그러나 그럼 이거하고 대비해서 방가로 4번은 우리나라에 뭔가 입국을 했었던 경험도 없고, 응? 우리나라 처음으로 입국하겠다고 비자 발급을 신청, 응? 거부당한 그 순수한 외국인은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없음. 응? 이렇게 비교하세요. 자, 시험에 있어서는 주로 4번이 시험에 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뭐야? 자, 어떤 정부의 조치로, 행정 조치로 인해 누군가가 자기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낸다. 근데 법원이 심사해 보더니 이 사람이 침해당해서 주장하는 이익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어 온 이익을 침해당한 건지 아니면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는 조치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누려왔던 이익을 침해당한 거에 불과한 건지 이거 가려서 반사적 이익을 누려온 걸 침해받는데 불과하다. 소송자격 없음. 감수해야 됨.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 소송자격 인정. 응? 이거야. 그래서 자, 이익은 그렇게 법이 보호하는 이 공권과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 반사적 이유로 나누인다. 이렇게 알아두는 거. 자, 우리 판례 공부한 게 시험에 주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가도록 합시다.